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 동맹을 재건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이제 한미 간의 그 동맹을 정상화하고 그리고 한미 동맹의 그 포괄적인 그 전략 문재인 정부 때문에 한미동맹이 다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 이거를 다시 재복원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고가 한미동맹이 파탄나 있습니다. 하나 있다. 이걸 복원시켜 내겠습니다. 복원시켜야 되겠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네. 친서를 가지고 갔어요. 아니 근데 친서를 들고 가면 특사 아닙니까? 당선인이기 때문에. 아 당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미 사절단 이래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네. 짜가지고 갔지요. 그렇죠. 백악관을 찾아갔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안 만나죠. 바빠. 국무장관도 안 만나죠. 아 바빠요. 겨우 나온 사람이 국무부 장관. 차관보. 차관 뭐요? 우리가 파탄난 한미동맹을 복원시키러 왔습니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황당할 거야. 그 미국의 입장에서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한미 정상 직후에 역사상 한미 동맹은 최강의 동맹이고 네.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고 그렇죠. 선언을 했는데 네. 우리가 파탄난 한미 동맹을 복원시키러 왔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백악관에서 입장이 어땠겠습니까? 그렇죠.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저 차관보 보고 가서 한번 만나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좀 네. 모르겠는데 네. 문 앞에 왔다 그러니까 네. 가서 한번 만나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차관보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더 걸작이야. 네. 하나 또 있어. 방미 사절단의 발표가 걸작이었습니다. 파탄난 한미 동맹을 복원시켜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냈습니다. 작년에 했잖아요 그거. 작년에 5월달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다 발표했던 내용. 양 정상은 한미가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황당하지요. 삐리한 애들이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도대체 이게 누구야?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다 끝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가서 문전박대 당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연결되면 이제 외교 참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외교 참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선제 타격 주장을 하잖아요. 선제 타격. 대북 선제 타격을 주장하는. 북한이 뭔가 핵미사일이나 이런 거 쏠 분위기가 보이면 우리가 먼저 때리겠다. 네, 근데 그 선제 타격은 지금 현재 한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네. 전시작전권이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아. 타격을 가할 수가 없어요. 먼저 공격하라는 명령을 한국 대통령이 할 수 없다. 네. 선제 타격을 주장을 하려면은 먼저 해야 될 게 전시작전 통제권. 전시작전권을 먼저 받아와야 돼. 환수를 해야 돼. 근데 빨리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네?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러고 네. 그냥 선제 타격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가능하지도 않는 얘기. 그 선제 타격을 처음에 주장을 했을 때가 그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었던가요? 1차 북핵이기 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 그러니까 그 핵무기 시설에 대해서 영변핵 시설에 대해서 타격을 이제. 선제 타격을 가하겠다라고 이제 미국 정부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부랑 협의를 해요. 김영삼 대통령이 기절할 뻔했잖아요 그때. 그러면 한반도의 전쟁이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걸 막았죠. 안 된다. 네. 그거는 선제 타격은 곧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다. 그렇지. 대한민국 박살난다. 그래갖고 이제 막 막았던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제네바 협상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본인이 선제 타격을 권한도 없는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선제 타격.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 대통령 될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해도 말려야 아직까지 되는데. 한국 정부가 지금 말려왔는데 못하게 네.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말려왔는데 본인이 먼저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은 그렇지. 미국 입장에서는 얘는 왜 이래? 이럴 수밖에 없는. 또 재밌는 게 선제 타격은 뭐 예전에도 다 이 군사 작전 전략상으로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뭐 우리 그건 국방부에도 다 가질 수 킬체인 있어요. 전략이 있다. 뭐 이런 거. 아 그건 가질 수 있어요. 군사 전략상으로는 네. 다 가질 수 있지. 그렇죠. 근데 그걸 어느 나라 대통령이 갖다가 공개적으로 선제 타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설령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굉장히 극비리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노출하는 순간에 그거 자체가 벌써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선제 타격하겠다 그러면은 저쪽은 상대도 우리는 그보다 먼저 타격할 거야. 이럴 그렇지. 거 아니에요. 그 선제 타격이 서로 업그레이드돼. 그러면 차만 움직여도 이제 막 선제 타격하려고. 그렇지. 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 타격이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군 통수권자가 하는 건 쉽게 위험하다.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선제 타격론이든 혹은 뭐 이제 한미 동맹을 뭐 복원하겠다는 레토릭이든 결국 다 우리가 10년 전에 MB 때 경험을 해봤던 그 레토릭인데 알고 봤더니 그때 잘 나가던 이 인사들이 지금 인수위의 주요 인사로 똑같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 대표적으로 김태효 전 뭐 비서관 이런 경우가 예전에 MB 정부 때 뭐 지소미아 협정 몰래 하다가 걸려가지고 날아갔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인수위에 막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MB 때 하던 거를 그대로 이번에도 하려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일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 너무 지나쳐가지고 여차하면 한반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의 자위대도 우리한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칫하면 한반도에 자위대가 다시 이제 진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얘기를 잘 봐야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네. 독도 해저 탐사를 하겠다고 일본이 조사선을 파견을 했어. 그 얘기가 무슨 얘기? 자기는 영유권을 완전 확보를 그렇죠. 하겠다. 예, 이런.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하려고 이제 한다. 독도에 가서 그 독도 해저 탐사를 자기들이 조사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조사를 하겠다 이랬는데 저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보면은 학술적인 조사인데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안방에 그렇지. 와가지고 아니, 통장 좀 줘봐. 내가 좀 그것의 보게. 전제는 뭐냐면은 독도는 일본 땅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서 당연히 학술 탐사용 조사도 할 권한이 있는데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독도를 먹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인데 그럼 만약에 지금이라도 지금 만약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한일 군사동맹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한일 군사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독도 방위대 자기들이 같이 만들어 같이 지키자. 아니 왜 우리 땅을 니랑 같이 지켜? 그러다가 독도에 자기들도 올라와 상륙해 있어. 상륙해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거 봐라 이거 우리도 다 진출해 있다. 그럼 누구 땅이에요 이제? 우리 땅 아니냐 이거. 그렇게 간다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지.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의 행적 이걸 잘 들어보면 재밌어요. 일제시대 때의 36년간의 일본 뭐 헌병 뭐 몇천 명이 통치를 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거기에는 수많은 그 일본의 소위 말하는 앞잡이. 이거 비슷한 애들이 지금 이제 윤석열 행정부에 일본인보다도 일본을 더 사랑하고 일본을 더 숭상하는. 너무 좋으니까 이제 자위대도 이제 한반도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남북 관계 보면은 정책이 이게 가만히 들으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긴데 10년 전 그거. 이렇게 해서 보면 10몇 년 전에 네, 그거. 이명박 대통령이 벌써 15년 전이네요 그게. 예, 벌써 그때 다 꺼내놨던 데 그거 다 실패했던 것들. 이미 다 실패했죠. 되지도 않고 남북 관계만 완전히 뻐그러졌고 그렇죠. 대화는 중단됐고 금강산 관광도 중단됐고 그렇죠. 개성공단은 폐쇄됐고 북한은 급속도로 핵 개발을 진전시켜서 그렇죠. 눈만 뜨면 핵실험하고 네. ICBM 발사하고 했던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핵무장을 한 북한을 놓고 최우선적으로 핵을 포기시키는 전략이 대한민국과 국제 간의 공조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한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먼저 비핵화하라. 완전히 비핵화해라. 그다음 다 해줘. 돌이킬 수 없게 해라. 네. 근데 절대로 북한은 그렇게 해서 안 한다. 꺼내지도 마라 그런 얘기. 서로 먼저 하라고 그러다가 그럼 동시에 하자라고 했던 게 1차 제네바 합의. 그 다음에 뭐 9.19 공동성명. 그렇죠. 다 보면은 동시 행동입니다. 비핵화를 향해서 내가 한 걸음 가면은 나에 대한 압박을 한 걸음 더 늦춰라는 거죠. 먼저 하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먹힌다. 통하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간 계속 해봤다. 그것은 아예 대화 자체를 성사시킬 수가 없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머리 위에다가 핵을 이고 사는 게 이제 불안하니까 저것부터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국민들의 인식일 거라서 아니 북한한테 선제 핵폐기론을 이제 요구할 수는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국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안 되는 거고 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미국도 그렇고 네. 우리도 그렇고 처음에 먼저 비핵화하라. 그러면 다 도와줄게. 그렇죠. 계속 그래왔죠. 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1차 북핵 합의를 하고 나서 이게 사실 깨진 게 뭐냐면은 9.11
9.11 미국 테러.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 당시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그렇죠. 규정을 합니다. 이란하고 북한하고 갑자기 네. 저 합의를 지킬 생각이 아니라 나를 악의 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순간에 벌써 저기는 합의를 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부터 이제 다시 불신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핵 합의가 깨지고 핵 개발을 다시 들어가죠. 노무현 대통령 때 2차 북핵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죠. 핵 개발 시설이었던 냉각탑을 폭발을 합니다. 폭파하는 시기는 이명박 정부 초기였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한테 그동안에 남북 간 또는 육자회담에서 합의했던 사안들은 이행을 할 것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정확히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금강산 박양자씨 네. 총격 사건. 총격 사건이 네. 발생을 하고 그걸 이유로 해서 이제 금강산 왕단을 중단시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북 관계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절벽을 만나게 절벽을 되는, 네. 만나게 되는데 북한은 다시 그럼 우리는 다시 핵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단 한 번도 핵 개발이 이제 중단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급가속을 밟게 됩니다.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라크 후세인 보니까 핵무기를 포기하니까 당하더라. 리비아 카다피도 그냥 카다피 날라가죠. 핵 개발한다고 말로만 떠들다가 한 개도 개발도 못하고 안 한다라고 하긴 순간에 날아가더라. 이제 이런 걸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막 핵 개발하니까 막 미국이 와서 협상도 해주고 그렇죠. 결국은 먼저 비핵화하라는 것은 자신들을 죽이겠다는 거다. 그거를 이제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공격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선비핵화 그런 얘기는 자신들하고 하지 마. 하지 마라. 그만큼 불신이 이제 쌓여 있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되면은 대북 강경책으로 이제 간다라는 게 이미 거의 뭐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MB 때 하던 것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순간에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아 그럼 북한은 우리랑 이제 대화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 북한은 미국하고만 상대를 하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 미국하고 우리는 직접 거래되겠다. 네. 어차피 뭐 쟤네 해봐야 뭐 여기는 해주는 것도 없고. 패싱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마 임기 동안 내내 아마 남북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긴장은 더 높아지고. 점점 더 높아지고 병도 포격도 한번 하고. 그렇지 이제 천안함 수시로 수신도 이제 한번 하고. 하나씩 터지는 거죠. 연평도. 네. 그렇게 터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이제 국민들도 불안해지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분노의 감정이 점점 그렇죠. 커지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그때에 미국에서 만약에 폭격하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당선자는 거기서 좋다 선제 타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는 표정을 지금 보고 계신데 그럼 전쟁이 빵 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전쟁 났다 자위대 들어오라 그래 그럼 이제 자위대가 이제 한반도에 들어오고 지금 그래서 지금 대단히 지금 위험한 길을 지금 해서 가려고 한다. 오늘 이제 긴 시간 저희가 이제 외교안보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지 걱정되는 지점이 뭔지를 좀 이게 짚어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만약에 이 방송이 살아남는다면 남북경협 김경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